갑상선암의 림프 전이에 대해서 원발 부위로 암을 인정한다라는 설명을 녹취상에 하지 않았어요. 원발 부위로 암을 인정한다라는 설명을 녹취상에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갑상선암 진단되고 림프 전이 확인되면 저는 5천만 원 받고 납입 면제 되겠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지 중요하다. 무지 중요하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닥터입니다. 보험 판례와 약관 그리고 실제 보상 실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쉽게 풀어드리는 정닥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 암 발병 1위가 뭐죠? 남성, 여성,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구분하지 않고 암 발병 1위는 갑상선암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보험 설계 하실 때 소외감, 유사암 이런 것들이 보장이 크잖아요. 보험료가 무지 비쌉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되게 비쌉니다. 왜? 갑상선암이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자, 오늘 갑상선암은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중요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제 사례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2014년 이후에 통신수단으로, TM이라고 하죠. 통신수단으로 저는 암보험을 체결한 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고 림프 전이가 되면 일반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저는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요, 법원 판례와 약관의 어떤 설명되어 있는 조항,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 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 대해서 잘 시기와 가입된 어떤 경위 과정들을 체크해 보자. 그리고 실제 내가 갑상선암에 진단이 된다면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근거로요. 자, 어렵지만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쓱 봐. 자세히는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쓱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약관에 보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우리가 사람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암도 여러분 수백 가지의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 병기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영기암도 있고 1기암도 있고 3기 말기암도 있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암에 대해서 분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 왔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C76, C80 해가지고 이게 2차성 암입니다. 상세 불명 부위의 암인데 불명확한 2차성 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갑상선암 진단이 되면은 이렇게 갑상선암 진단 코드가 나와요. 얘는 당연히 지금 보험은 일반암이 아니죠. 2007년 이후에는 거의 빠졌죠. 물론 뭐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2차성 암이 진단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뭐냐. 자,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2011년 4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약관에 이게 추가가 돼가지고 중요한 설명 의무가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조건 암은 원발 부위로 본다. 최초 암이 어디가 진단됐느냐를 가지고 원발암 기준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삽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나올 거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약관에 이렇게 변경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 모른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게 지금 약관의 어떤 뭐 해석의 원칙,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야 된다. 회사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불리한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암에 대해서 유의사항 삽입된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결론이냐면 똑똑한 계약자, 현명한 계약자, 정닥터의 방송을 보신 계약자. 자, 이분들은요, 보험사에다가 갑상선암 청구를 했는데 소외감만 지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험금 주세요.
소외감만 줘야 된다라는 거 나 몰랐어요. 나 설명 들은 거 없어요. 니네들이 지금 이거 명시 의무, 설명 의무 안 했으니까 일반암에 대해서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요. 분쟁 조정한 거예요. 결과는요. 갑상선암 소외감도 지급해라. 지급했죠. 자, 별도로 일반암도 지급해라. 암보험을 두 개를 특이한 걸 두 개를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납입 면제해줘라. 납입 면제해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암이 5,000이에요. 근데 갑상선암은 500이에요. 저라면은 똑같이 저는 보험사랑 다툴 겁니다. 저는 갑상선암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군요. 림프 전이가 된다면. 이해되셨죠? 자, 납입 면제 해줘라.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 수십 장 돼요. 이 분쟁 조정에 관련된 어떤 문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있더라.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설명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내용들을 주장할 수 없다. 일반암으로 지급해라. 소외감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2011년 4월 이전 암보험은 갑상선암, 림프전이 다 일반암이에요.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암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TNM 병기 분류로 뭐 전이 여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아실 건 아니야. 왜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언제 시점에 가입한 암보험이었느냐. 내가 가입할 때는 자, 보험사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고 명시했느냐. 이런 기준을 지금 체크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보험은 그냥 대충 파는 게 아니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그럼 니네들이 어떤 서류로 명시를 했느냐, 녹취로 녹음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해가지고 이거 당연히 갑상선암은 소외감이니까 몇백만 원만 받고 말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4년에 전화로 이렇게 전화 와 저한테도 딱 받으니까 괜찮아 암보험이. 그래서 계약을 했거든요. 자,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자, 녹취를 제가 들어봤죠. 전 당연히 아니까. 갑상선암 림프전이 된 거 원발 부위로 지급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대단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건데 보험사 이거 진짜 아작납니다. 저만 그렇게 판매한 게 아니고요. 수천, 수만, 수십만 건의 보험을 팔았단 말이에요. 설명 의무 녹취상에 안 남기고 팔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깰까요? 안 깰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반암이면 5천만 원 받습니다. 아이고 글씨 못 써. 일반암 5천만 원 받습니다. 갑상선암이면 5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나한테 갑상선암의 림프 전이에 대해서 원발 부위로 암을 인정한다라는 설명을 녹취상에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갑상선암 진단되고 림프 전이 확인되면 저는 5천만 원 받고 납입 면제 되겠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지 중요하다. 무지 중요하다. 여러분들 가입된 거 보험 점검이라는 거, 특약 점검이라는 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게 말씀 안 드린 게 많아. 자세한 내용은 보험명의 정답도 유튜브 채널 6시, 7시에 생방송입니다. 제가 수백 건의 엄청 많은 보상 관련된 실무 자료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자, 유튜브 들어오시면 진짜 보험, 진짜 보상 이야기를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매장 소개까지 나가거든요.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신선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풍역이고요. 1번 출구 남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구가 두 개인데 1번 출구 남구역으로 나오셔서 내려가 보시면요. 한번 쭉 가볼게요. 따라서. 바로 이제 큰 대로가 나옵니다. 길 건너편에
정닥터 보험 매장이 있어요. 자, 여기 남구역 1번 출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역곡역 나오니까 조그만 광장이 있어요. 바로 그리고 큰 대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역곡역 1번 출구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KT 대리점 보이시죠? 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KT 건물 오른쪽 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보인다. 그래서 보이죠? 착한보험 클리닉 보험명의 정작가 매장이고요. 횡단보도 건너편 저기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정답터 만나보실 수 있고 보험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신호가 바뀌면 한번 쭉 건너가 볼게요.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커피 바나나를 끼고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꽤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와우. 주차는 무료고요. 안으로 쭉 들어와 보시면 꽤 넓어요.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역곡역 남부시장 버스 정류장 앞에 보험명의 정답터 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오시면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 많은 이렇게 또 시민들이 이동수가 많아요. 자리가